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.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.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? 오늘은 그 환경 특집에 맞춘 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. 최근에 나온 것은 너무 보기 덥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각자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신 다큐멘터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 저 되게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어요. 오. 딱 하고 기억나는 게 없네요. 저 되게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. 환경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딱 멋있는 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듣고서는 네. 잘 메모해놨다가 네. 이번 주말에 꼭 챙겨볼게요. 네,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? 예, 저는 아마존의 눈물, 아, 북극의 눈물 그 시리즈 네네. 기억나고요. 그리고 BBC 지구 시리즈도 좋죠. 아주 기억에 많이 남고요. 네, 저는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그 돈룩업 있잖아요. 그게 또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선동, 음모론까지 다양하게 다뤘었는데 직접적인 소재는 기후가 아니라 이제 운석 충돌 뭐 이런 거였지만 어쩐지 기후가 많이 겹쳐 보인 영화였어요. 오늘 소개할 다큐멘터리는 돈룩업처럼 뭐 파란만장하지는 않지만 시원하고 또 어딘가 따뜻한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입니다. 네, 그 우선 분량부터 아주 요즘 스타일인 네. 것 같아요. 12분이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? 제목은 이 폭염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제목인데요. 더 윈터 키퍼입니다. 부제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.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. 가디언에서 낸 다큐멘터리예요. 네, 그 가디언이 다큐멘터리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모르고 생각할 때는 네네. 그 신문을 내는 곳이니까 그쵸. 당연히 뭐 텍스트로 된 컨텐츠만 잘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큐멘터리 섹션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작년인 2023년 그라이어슨 어워즈에서 가디언 다큐멘터리 중 하나인 고비의 여인 레이디 오브 고비가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거든요. 이 가디언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인물 한 명의 여정을 쫓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는 컨셉이거든요. 그래서 고비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트럭 운전사인 마이쿠를 따라서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이야기인데 이 마이쿠가 세 자녀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떠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몽골의 광산 붐으로 인한 영향을 좀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,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게 참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윈터키퍼에서는 어떤 분을 쫓아가는 건가요? 네, 스티븐 플러라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1973년부터 근무했던 겨울 관리인을 쫓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 스티븐 플러가 50년이 넘게 옐로우스톤에서 일한 거죠. 1973년에 해당 자리에 지원할 때 유일한 지원자였다고 해요. 이게 뭘 하는 자리냐면 정말 겨울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붕에 눈이 엄청 쌓이면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눈덩어리를 조각으로 잘라서 아래로 내려놓고 또 눈이 쌓인 길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눈이 무슨 1m 넘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. 정말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싶을 정도로 쌓이는데 이 스티븐 플러 겨울 관리인이 안전하게 옐로우스톤의 겨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. 예,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뭐 엄청나게 넓잖아요. 네네.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충청남도보다 크다고 하던데 정말요? 그 와. 광활한 곳을 그곳에 겨울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삶 일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. 정말 엄청나게 정적인 삶이 좀 떠오르네요. 맞아요. 되게 정말 조용하고 되게 그 눈이 오면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되게 포근하면서도 조용한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계속 들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그 스티븐 플러가 살고 있는 나무 집이 범선과 같다고 생각을 했다. 집은 가끔 나무 소리를 내면서 삐걱거리고 고독 속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.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이 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로도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
두 딸을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.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플러의 두 딸들은 어릴 때부터 플러보다 스키를 더 잘 타게 됐다. 그리고 딸 둘이 자연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TV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지루하지는 않았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. 네, 그 가디언에서 이 스티븐 플러를 특별히 조명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옐로우스톤의 변화 때문입니다. 그 플러가 표현하기로는 지난 50년간 살아왔던 특별한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안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가족이 여기서 좀 자라면서 했던 일들이 더 이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. 그래서 50년 동안 옐로우스톤이 굉장히 심오한 변화를 겪었고 또 이 옐로우스톤 매우 거대한 이 국립공원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. 예, 이게 참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둔 그쵸. 분들 많을 텐데 저 역시도 그렇고요.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가보게 된다면 아마 제 평생에 딱 한 번 가보는 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를 이제 당연히 알 수가 없을 텐데 한 장소에서 50년을 계셨던 그쵸. 분의 입장에서는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이 옐로스톤의 자연 환경의 변화가 정말로 체감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또 사람들도 많이 들르고 하면서 자연보호도 더 침해되고 있고 겨울이 특히 기후위기가 가속됨에 따라서 너무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. 실제로 옐로스톤 내 기후 모델이 산불 시즌이 더 불안정해지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더 높은 기온 그리고 더 짧은 겨울 그리고 더 적은 강설량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해요. 이미 옐로스톤의 적설 일수가 50년 전 그러니까 플러가 일하기 시작했던 때보다 연간 30일 정도나 적어졌다고 합니다. 네, 그 옐로스톤 그 관련된 어떤 사진, 뭐 엽서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눈 덮인 산 같은 네.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데 그게 뭐 단순히 보기에 이제 멋있는 게 사라진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물인 거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얼기도 하고 뭐 네. 여러 가지로 생태계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네요. 맞아요. 이 눈이라는 게 정말 그 생태계 순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단열 효과가 있대요. 그래서 토양 표면에 극심한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빛의 양도 조절해주면서 식물들이 적당한 양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. 또 눈으로 토양이 덮이면 그 안에서 영양소들이 겨울 내에도 이제 뭐 사라지거나 얼지 않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도 플러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눈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재료라고 말이에요. 네, 이 참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뭐 관광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도 엄청나게 뛰어난 곳인데 이제 그런 곳에 이런 영향들이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정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버킷리스트에 넣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고 27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질학적 가치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좀 소중한 곳이 기후변화가 이미 좀 역사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. 뭐 해충이나 병원체, 외부종의 침입 조건도 최근에 너무 나빠졌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물리적 구조도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우나 허리케인처럼 공원 시설이나 서식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도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. 네, 그 아까 이제 겨울에는 눈이 과거보다 덜 온다라고 네, 하셨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여름과 봄이 일단 너무 길어졌다. 그래서 대규모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. 2022년에는 심지어 5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옐로스톤으로 가는 통행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계절 불문하고 다양한 변화들이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27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
그게 이렇게 최근 50년 사이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후 위기가 그 속도가 얼마나 네. 빠른지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더 윈터키퍼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스티븐 플러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처음 옐로스톤에 왔을 때는 여기가 불멸의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런데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이 옐로스톤에 대해 생각할 때 막연히 정적인 곳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의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게 이 플러에게도 느껴진다는 거죠. 네, 그런 변화들은 다른 국립공원들도 마찬가지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미국의 사와로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버펠 그레스가 확산하고 있대요. 이 사와로 국립공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선인장이에요. 여기 선인장이 무려 200만 그루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버펠 그레스가 선인장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와로 국립공원의 선인장이 아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고 해요. 마찬가지로 미국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그리넬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도 녹아내리면서 지금 그 아래에 좀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또 이제 연구하기로는 1850년대 이후에 그리넬 빙하의 무려 60%가 사라졌고 21세기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해요. 네, 참 뭐 선인장이 사라지고 빙하가 사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건데 네.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들이었잖아요. 네네.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떨까요?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그 개구리들로 이 변화들을 좀 추측할 수 있었는데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이 계곡산 개구리가 사는데 이번 그 작년 산란이 2023년 3월 2일이었어요. 근데 올해 산란이 이것보다 약 13일 빨라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3월 초순에 보이던 개구리가 2월 중순에 알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여기 좀 평균 기온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해 대비 평균 기온이 1.6도 높아지고 또 강수량이 41mm가 늘어서 산란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자원보전 과장이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란 시기가 달라진 만큼 국립공원 내에서 양서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에 따른 모니터링과 서식지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. 네, 참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그렇고 그 모습 또 생태계가 순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교란되고 변화하고 네.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다큐멘터리로 돌아가자면 이 스티븐 퓰러라는 분의 그 50년 인생도 그 작업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맞아요.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옐로스톤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손녀가 알고 있을 옐로스톤과 무조건 다른 모습일 것이다. 그런데 저는 이게 플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뭐 여름의 풍경만 생각해봐도 10년 전의 여름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여름이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. 뭐 곤충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너무 일찍 나오고 또 피서는 가면은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탈진할 것 같고 사람들도 여름의 어떤 바이브를 즐긴다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고 저는 이런 감각들이 플러가 50년 전의 옐로스톤과 지금의 옐로스톤을 다르게 느끼는 것과 크게 이제 다르지 않지 않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말 뭐 한 5년 전,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왜 막 물이 차 올라서 이제 육지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섬나라 이야기들로 좀 인식되기가 쉬웠는데 네.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로 이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. 기후위기, 기후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평생을 막 1m가 넘는 눈에 뒤덮여 산 플러의 인생이 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50년 뒤에 서울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 또 북한산과 월악산 모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과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감각했던 여름과 겨울을 조금이나마 지키려면 기후위기와 기후위기가 변화시키는 그 감각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큐멘터리 윈터키퍼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기후위기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, 스포티파이,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.